사람마다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수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이들의 삶이 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면 더욱 접근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여전히 낯설지만 궁금증이 생기는 것, 궁금증에 비하면 너무나 어렵기도 한 퀴어라는 것. 퀴어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방송, 대중매체로 보는 퀴어 코드입니다. 사화로 찾아온 대중매체로 보는 퀴어 코드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작품은 2020년도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되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영화제에 오른 것만큼 이 영화 하나가 주는 깨달음이 아주 많은 작품입니다. 바로 정말 먼 곳이라는 영화인데요. 숨은 퀴어 영화 명작을 찾아낸다면 꼭 선정하고 싶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와서 영화 정말 먼 곳에 관해 짧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웨이브, 시리즈온, 유플러스 모바일 TV, 유튜브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영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주연 배우는 더글로리와 연인 등에서 씬스틸러 역할로 연기력을 보여준 강기루 배우. 이 배우가 맡은 역할은 어린 딸을 키우며 시골에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진우 역할입니다. 그리고 최근 댓글 부대, 악귀, DP에서 전부 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천의 얼굴을 가진 신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홍경 배우가 출연하였는데요. 이 배우가 맡은 역할은 그런 진우에게 찾아온 안식처와 같은 현민 역할입니다. 작품의 짧은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은 진우. 그에게 뜻하지 않은 방문자가 도착하며 조용했던 날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어느 영화나 다 그렇겠지만 저는 특히나 이 영화를 보면서 쓸모없는 대사나 장면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장면과 대사가 영화와 어우러져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보며 분석하는 즐거움이 쏠쏠했습니다.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엠플라잉의 파이어플라이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말 먼 곳이라는 영화, 두 배우의 연기력을 믿고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용까지 좋을 줄을 몰랐는데요. 그래서인지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인상 깊었던 장면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중 여러모로 고심해서 선정한 이 장면이 퀴어다 2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초반, 진우는 함께 시골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 서울에서 올라오는 친구가 있다. 시인이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그들은 진우의 지인을 당연히 궁금해하고 반갑게 맞이할 준비도 해줍니다. 트럭을 몰고 나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진우는 버스에서 내리는 현민을 보고 반갑게 웃습니다. 현민은 활짝 웃는 얼굴로 진우에게 다가서고 진우 또한 잘 지냈냐는 말을 건네며 서로 포옹을 합니다. 이때 둘의 표정은 그저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친구들 같다기보다는 무언가 애틋해 보이고 감격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연인을 만난 것처럼요. 한참을 꼭 껴안고 있던 둘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우는 현민에게 양목장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하고 이때 현민은 진우에게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듣는다면 저게 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현민은 바로 뒤를 돌지만 현민의 말을 들은 진우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현민의 대사는 혹시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이건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이 장면이 퀴어다 였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두 번째 장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트로이 시반의 헤븐. 네, 트로이 시반의 헤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번엔 단적인 장면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영화의 시점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영화를 튼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무언가 카메라의 구도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요.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돌려보고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요 인물인 현민과 진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지만 일반적인 흐름이나 시점이 전부 두 주연의 시선만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주연들이 보는 것, 주연이 말하는 걸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카메라에 담기 마련인데도요. 예를 들자면 할머니가 보는 둘을, 양목장의 주인이 두는 두 명을 진우를 좋아하는 문경의 시점으로 둘의 상황만을 알 수 있게 하는 극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영화에서는 타인, 즉 제3자의 시점에서 둘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는 주연들이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조연들과 함께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걸 주인공 현민과 진우의 시선으로 보여줬다면 우리는 뭐가 이상한지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으로 둘을 관찰하다 보면 남자 두 명이 지나치게 친하다던가 서로를 대하는 손길이 무언가 그냥 친구라고 하기엔 애매하게 다정하다던가 그런 게 전부 보이게 됩니다. 평범해 보이진 않는 친구 사이. 사랑은 성별이 같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 감독은 이런 걸 의도하여 넣은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뽑은 이 장면이 퀴어다의 두 번째였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알레프의 창문. 네, 벌써 2부의 과몰입주의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작품 속의 명장면, 명대사,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탐색하는 코너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장면 또한 영화의 초반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진우는 현민에게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 주방에서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우를 좋아하는 양목장의 딸, 문경은 당연하게도 그 옆에 붙어 요리를 돕습니다. 나물을 무치던 문경은 진우에게 맛을 보게 하고 집 나간 서방도 돌아오는 맛이지 않냐고 장난기 있게 말을 겁니다. 마치 부부처럼요. 하지만 와중에도 진우는 현민의 얘기만 합니다. 서울에서 올라온 현민이 감자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한가득 감자를 썰어 밥을 안 칩니다. 자신의 요리엔 관심 없는 진우를 흘낏 보면서도 미소가 가득한 진우를 보며 문경은 말합니다. 기분 엄청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하자 진우는 머쓱하게 웃으면서 제가요? 하고 답합니다. 이때 카메라는 밥솥에 감자를 듬뿍듬뿍 넣고 있는 진우의 손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티내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진우는 자신이 만든 요리를 먹어줄 현민을 생각하며 은연중에 웃고 있던 것 아닐까요? 게다가 또 이렇게 음식 하나만으로 문경은 진우에게, 진우는 현민에게 정신이 팔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로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아주 확실하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2부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영화에서 나오는 시를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현민의 직업이 시인이라는 걸 처음에 알려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쯤 홍경 배우 특유의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읊어주는 이 시가 되게 마음을 울려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다를 비싸다로 이해하곤 했다.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먼 곳으로 떠나기도 했지만 정말 먼 곳은 상상도 어려웠다. 그 절벽은 매일 허물어지고 있어서
언제 사라질지 몰라. 빨리 가봐야 해. 정말 먼 곳은 매일 허물어지고 있었다. 돌이 떨어지고 흙이 바스러지고 뿌리는 튀어나오고 견디지 못한 풀들은 툭툭 바다로 떨어지고 매일 무언가 사라지는 소리는 파도에 파묻혀 들리지 않을 거야. 정말 먼 곳을 상상하면 불안해졌다. 우리가 상상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상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었고 거짓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다. 정말 먼 곳을 상상하는 사이 정말 가까운 곳은 매일 넘어지고 있었다. 정말 가까운 곳은 상상을 벗어났다. 우리는 돌부리에 걸리고 흙을 잃었으며 뿌리를 의심했다. 견디는 일은 떨어지는 일이었다. 떨어지는 소리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먼 곳을 상상하며 정말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그래야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시는 감독의 친구인 박은지 시인의 2018년도 서울 신춘문예 등단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영감의 원천이 바로 이 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정말 먼 곳이었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더달의 홈워크. 네, 2부의 두 번째 파트로 왔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작품 소개를 준비해봤는데요. 왜냐면 지금 한창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가 있어서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영화 탈주입니다. 출연진들의 라인업부터 어마어마한 이 작품 속에 퀴어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먼저 작품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전선 인근 북한 최전방 군부대 10년 만기 제대를 앞둔 중사 규남이 미래를 선택할 수 없는 북을 벗어나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철책 너머로의 탈주를 준비한다. 그러나 규남의 계획을 알아챈 하급병사 동혁이 먼저 탈주를 시도하고 말리려던 규남까지 졸지에 탈주병으로 체포된다. 탈주병 조사를 위해 부대로 온 보위부 소좌 현상은 어린 시절 알고 지내던 규남을 탈주병을 체포한 노령영웅으로 둔갑시키고 사단장 직속부자 자리까지 마련해주며 실적을 올리려 한다. 하지만 규남이 본격적인 탈출을 감행하자 현상은 물러설 길 없는 추격을 시작한다. 이 작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오기도 하는지라 아마 5화에서 제대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인 구경원과 이재훈 사이에 퀴어 코드가 섞인 것이 아닌 이 영화에서 특별 출연으로 나오는 배우 중 한 명과 어떤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던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분석 또한 탄탄하게 준비해 올 테니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당최 이해가 가질 않아도 관심 갖다 보면 어느샌가 성소수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곁엔 항상 소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